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얼굴에 보면 제가 잠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얼굴을 한번 보면 눈도 있고요. 그죠? 또 코가 있고 입이 있고요. 귀도 있죠. 예, 아주 편안하게 생긴 얼굴인데 보면 이제 우리 흔히 얘기를 할 때 얼굴은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비중이 어디에 많이 가 있을까요? 눈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에도 이렇게 이목구비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눈은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도 많이 거론을 해요. 눈을 뭐라고 해요? 마음의 창이다. 들어보셨죠? 또 마음의 거울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른 기관도 다 중요하지만 눈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판단하거나 이제 볼 때에도 눈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감각을 느끼기도 하고 코로 냄새를 맡기도 하고 입으로 또 맛을 느끼기도 하고 귀로 소리를 듣지만 눈으로 우선 봤을 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웃을 때 눈 안 웃고 입만 웃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웃는 웃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웃을 때도 눈하고 입이 같이 웃는다 그러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제 즐거워서 이렇게 웃는 웃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고 이제 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요? 총기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총기가 있는 것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읽는 것도 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눈이 힘이 있고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건강도 괜찮은 거고 이제 이런 정신적인 기능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눈에는 이렇게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죠. 예, 그 오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 눈이에요. 오장의 정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장의 정기가 모이는 곳이 눈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혼백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혼백이 이제 머무는 곳이다. 또 세 번째는 신기가 생기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가 생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눈에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오장의 기능하고 연관이 많다. 오장의 정기가 눈으로 쫙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눈이 침침하고 이제 뻑뻑하고 또 시력이 나빠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눈은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눈을 또 보면요, 이제 여러 가지 오장이 배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눈에서 흰자 있죠, 흰자. 흰자는 폐에 속하는 부위고 또 이제 눈에 보면 검은 눈동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에 해당하는 부위고요. 또 그 검은 눈동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조금 안쪽에 동그라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신에 해당하는 부위, 콩팥. 또 가장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까만 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담에 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눈꺼풀은 비에 해당하는 부위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요.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장의 정기가 이제 눈으로 올라가야 사물을 잘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눈의 병은 화에 의한 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라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이 쓰죠. 예,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한의학에서 화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건데. 요새 보면 눈을 너무 많이 혹사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여기 연세 좀 있으셔도 이제 중년들은 되셨잖아요. 그래도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고 또 핸드폰 많이 쓰시고 예, 이렇게 이제 전자기기도 많이 쓰고 또 책도 많이 보고 TV 하루 종일 보는 분도 있고 이제 여기 계시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눈은 너무 피곤해요, 우리가. 그리고 너무 혹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장의 전기가 잘 올라주지 못하면 자꾸 시력이 나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열증, 이제 열이 많이 올라서 생기는 증상, 열증이라고 하거든요. 열증이거나 또는 이제 허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찬 기운 때문에 눈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눈이 나빠지는, 눈병이 생기는 원인을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면요. 첫째, 여기 계신 분들 오신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아유, 많이들 들으셨는데 이제 이렇게 불교 신자 이런 분들은 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오신채라는 거는 이제 아주 매운맛이 나는 자극이 강한 그런 이제 식품이 되잖아요, 채소. 그래서 그것을 너무 많이 먹어도 속에 열이 쌓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눈으로 열을 올려주니까 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뜨거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속에 열이 쌓이게 되죠. 예, 또 세 번째는 술을 많이 드셔도, 술은 전에 제가 이제 열이 많은 음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을 계속 많이 드셔도 속에 열이 쌓이니까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밀가루 음식을 또 많이들 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뜨겁게 먹었을 때에도 속에 열이 쌓이니까 그것도 역시 이제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잡수시는 거는 이런 이제 네 가지 이유로 해서 눈이 나빠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 보이는 거를 억지로 멀리 있는 걸 보려고 해도 눈이 나빠져요. 네,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밝지 않은 곳에서 또는 밤에 어두운 곳에서 잔글씨를 본다든지 또 책을 많이 읽는다. 이것도 이제 눈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예, 그래도 눈물을 많이 흘려도 시력이 저하되거나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다 눈을 너무 혹사시키는 경우, 지나치게 이제 자극을 줬을 때 눈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눈병의 그 병증 중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예, 건조증 있고요. 그다음에 또 녹내장, 백내장, 그죠? 또 이제 요새 제가 이제 환자분들 중에 간간히 보이는 분들이 황반변성이라는 거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 이런 증상도 있고, 또 뭐 포도막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병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백내장 같으면은 주로 고혈압이라든지, 그죠? 당뇨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합병증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개선을 시키는데, 수술을 하신다 그래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또 재발을 해서 또 재수술하시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이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병이 나기 이전에 미리 조심을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백내장에 좋은 음식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비타민이 풍부한 그런 이제 땅콩이나 호도 같은 이런 이제 그 견과류 있죠. 예, 이런 것도 좀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항상 제철에 나는 채소나 야채가 좋아요. 과일. 예, 우리가 이제 괜히 과일도 지금 나지 않는 비싼 거 이렇게 잡수신다 그래서 몸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해로우면 해로웠지 도움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좋고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 예, 이런 거를 그래야 이제 영양분도 충분하고 그 계절의 기운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잡수시고, 그다음에 뭐 올리브유라든가 김이나 미역, 다시마 이런 이제 해조류 이런 것도 눈을 이제 굉장히 맑게 해주는 그런 이제 좋은 식품에 속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렌지라든가 노란 콩, 이렇게 노란 황색 식품 이런 것도 이제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다. 그러면 일상생활에 그런 것을 이제 골고루 드시면 또 백내장을 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러면 해로운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을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술 나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 중에는 이건 뭐 백내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다 좋지 않은 건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좋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로운 그 식품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튀김류라든가, 그죠? 계란의 노른자, 또 이제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제 안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또 백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녹내장도 요새는 많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서 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에 갑자기 안압이 높아진다든지 또는 뭐 서서히 높아져서 눈에 이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처음에는 눈이 이제 피곤하고 뻑뻑하고 좀 안 보이다가 이게 심해지면 실명도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녹내장도 우리가 가볍게 보아 넘길 그런 증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대개 녹내장이 오는 경우는 과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화가 많이 쌓였을 때, 그래서 내장 증상은 간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 피곤해졌을 때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눈의 병은 화에 의한 것이다, 열증이다, 허증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안구건조증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새 이제 안구건조증도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옛날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안구건조증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생활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눈을 너무 혹사시킨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음식을 좋지 않게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 아까 오장의 전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과에 가면 뭐 이렇게 인공 눈물, 그죠? 그런 거 주시거나 또는 이제 눈물샘이 막혀 있을 때 그런 걸 뚫어주거나.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오장의 전기가 잘 올라가게 이렇게 해줘야 이제 눈이 건조한 게 없어지신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드리냐 하면 화를 내려주고 진액을 잘 채워서 일로 공급이 되도록 이런 이제 치료를 해드리거든요. 한약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이 눈 안구 건조증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 머리 쪽에 있는 증상이 같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또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안면 홍조, 예, 이런 증상들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한의학은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인공 눈물 같은 거 넣으면서 그때그때 지나가시면 나중에는 넣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본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황반 변성, 예, 이거는 우리 눈에 이제 뭐 안구에 출혈이 됐다든지 또 망막에 물이 찼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력에 문제가 오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혈이 된 거를 병원에서는 이렇게 뭐 제거를 해주고 하지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냐면 연세가 이제 70대 후반 되신 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따님 댁에 가시려고 버스를 기다리셨어요. 근데 버스를 당신이 타셔야 되는 이제 버스 숫자가 번호가 이제 3자리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2자리 숫자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정없이 기다리시다가 이상해서 이렇게 옆을 돌아보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에 볼 땐 이렇게 앞에 2자리만 보였어요. 고개를 싹 돌리니까 요건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하고 다시 돌리니까 또 이번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살짝 어지러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따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 말씀을 드리니까 따님이 그거 안 되겠다 해서 모시고 이제 병원을 가셨더니 안구 출혈이 생겼는데 이제 그 황반 변성이 오고 있다. 망막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끼면서 보이지가 않아지시는 거죠. 이것도 심해지면 이제 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따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셔서 입원도 하고 그 이제 출혈돼 있는 거 피도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별로 좋아지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따님이 원래 저희 한의원 다니시는 분이니까 모시고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약을 써드렸냐면 그 어혈을 어혈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피가 출혈이 됐는데 이게 다 제거가 안 되면 찌꺼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화를 내려주고 진액을 보충하고 이런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한약을 드시면서 침 치료하시면서 서서히 눈이 이제 안개 거치듯이 맑아진다.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안개가 거치는 것 같이 눈이 맑아진다. 그래서 한동안 치료하셔서 이제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한약으로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지 몰랐다. 신기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새 보면 이 이제 황반변성이란 증상도 출혈이 된다는 얘기는 화가 일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할머님이 이렇게 진찰할 때 최근에 좀 신경 많이 쓰셨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아들 때문에 좀 신경 좀 썼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화가 오르는 거예요, 일로. 또 한 분은 이제 40대 후반의 남성이신데 직장에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이시죠. 그리고 또 요새 우리나라 남자분들도 참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요. 저녁에 직장 끝나면 또 회식이 많아요. 가서 또 이제 원치 않더라도 술을 잡수셔야 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또 출근하셔야 되고 하루 종일 혹사당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체력도 딸리고 이제 이러는 분들은 눈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황반변성이 있어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눈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 것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약을 써드리면 이게 싹 없어지세요. 근데 계속 치료를 더 하시면 좋은데 조금 저게 편해지면 또 안 오세요. 그러다가 당신이 또 힘들어지면 오시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시는데 무슨 치료든지 이제 쬐끔해서 좋아지는 듯 싶으면 이제 대개들은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시 원래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치료를 한번 하실 때는 이제 쭉 해서 한 80% 이상 끌어놔야 유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황반 변성도 체력이 딸리면서 이제 화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오는 그런 눈의 증상이에요. 예, 또 포도막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새 보면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혹사당하고 살아요. 예, 동의하시죠? 네. 얘네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할 때부터 뭐 틀어주고 가리키고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아주 힘들어요, 걔네들도.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뭐 컴퓨터 봐야지 또 그죠? 또 뭐 이것저것 장난감이며 뭐 책 봐야지 하여튼 걔네들도 바빠요. 그래서 이제 6살 된 여자아이가 온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이제 체력은 약하고 체격도 왜소하고 작은 아이인데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책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컴퓨터 좋아하고 이러는데 하루는 엄마 보고 물건이 2개로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난시예요, 난시.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 체격이 작으니까 엄마가 늘 걱정이 조금 있으면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가서 또 이제 요새 왕따 당하고 그러잖아요. 약한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게 늘 걱정이다가 또 뭐가 2개로 보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요새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도 안경 쓰고 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거는 어머니들이 좀 다시 생각을 하실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10세 이전에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조절 기능이 조금씩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무슨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뭐 당뇨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소아당뇨라 그래서 이제 막 약도 쓰고 또 고혈압처럼 혈압이 약간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 아이가 무슨 당뇨다, 고혈압이다 이런 게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절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제 눈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를 지나치게 보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난시도 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아이는 선천신 기능이 이제 약하게 타고난 아이예요. 그래서 오기는 눈이 불편해서 왔지만 저는 이제 그 콩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약을 쭉 먹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눈이 차츰 괜찮아졌고
그래서 그 보안경을 쓰고 왔던 거를 이제 벗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또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아이가 이제 입맛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잘 먹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이제 살도 좀 찌고, 그러니까 성장에도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기는 눈이 불편해서 왔어도 저는 이제 근본을 그 부족한 거를 채워주니까 눈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부분까지 같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볼 때에도 근시도 있고 원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안경 좀 보완을 하는 이런 이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 제가 눈을 좀 건강하게 하는 건강법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선은 첫째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이제 시력을 회복시키는 거는 이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손을 막 비비세요. 예, 비벼서 여기 이제 따뜻해지면 눈에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14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피곤할 때마다 수시로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막 비벼서 눈에 대시고, 그다음에 이제 눈에다 대고서 눈알 이 안구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죠. 눈알을 굴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하 좌우 이렇게 이제 골려서 눈 운동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것서부터 이렇게 가까운 데로 쭉 초점을 맞춰서 옮기는 그런 연습도 하시면 이제 눈의 피로를 좀 풀어주면서 시력을 좋게 하는 이런 방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말씀드릴 게 지금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제 음식이며 또 지금 눈 운동 방법이며 이런 거를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생활에 활용을 해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분 뭐 말씀하실 분? 아, 예.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저는요. 네. 눈빛이 가끔 막 바르르 떨려요. 아, 네. 예. 네,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막 떨리다가 또 어떨 때는 괜찮으시고, 네, 그러시네요. 일단은 그럼 이분도 제가 이제 맥을 봐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 놓고요. 오른손 좀 줘보시죠. 네. 눈 밑만 떨리세요? 입 주위도 떨리세요? 아니요, 눈 밑에만 눈만요. 그러세요? 네. 네. 눈만. 예. 예, 왼손 보시고요. 네.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또 마침 눈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 눈이 좀 흔들리시네요. 지금도 보면 눈이 약간 충혈돼 있으시긴 한데, 네, 지금 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화가 일로 잘 오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감정에 기복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감정에 기복이 있으시다는 얘기는 민감하시다는 얘기고 화가 잘 쌓이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평상시에도 좀 긴장 잘 하실 거예요. 예, 긴장 잘 하시고 마음도 좀 여리고, 그래서 이제 잘 놀래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이런 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상은 지금 이제 눈 떨리는 것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긴장 잘하고, 그래서 어깨 목뒤가 잘 이제 뻐근하거나 긴장이 잘 되고. 네. 그렇죠. 머리도 잘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로 화가 잘 오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눈이 충혈이 되시거나 또 피곤하고 기운이 딸리면 눈 밑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실 때에는 아, 내가 최근에 좀 과로를 했구나, 또는 이제 신경을 좀 쓰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좀 이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좀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한쪽으로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힘들 때는 좀 이제 쉬었다가 뭐를 하시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여기 화가 잘 쌓이는 그런 편이시니까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 화를 좀 흩어주는 이런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으신 거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맥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불편한 게 없으실지 몰라도 나중에 체력이 많이 딸리시면 그쪽으로도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특히 60이 넘으면 이제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증상이 좀 오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과로 안 하시고 또 이제 화가 안 쌓이도록 이렇게 하시고 이제 불편한 게 생기시면 또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예, 치료를 좀 하시고 이런데 지금은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시는 상황은 아니시니까 과로만 안 하시도록 조심하세요. 예, 근데 맥에는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증상이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리고 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 또 누구 계세요? 네. 이쪽에 계신 분. 네.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다가 어디 이렇게 생활하다가 네. 한 번씩 이렇게 심장이 빨딱빨딱 뛸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순간 네. 저도 좀 당황스럽고 아, 놀라면서도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자주 있으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뭐 자주는 아닌데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가끔 한 네, 번씩. 순간 이렇게 막 네. 갑자기 뛰어요. 그러세요? 예. 그럼 이분도 제가 맥을 좀 먼저 봐드릴게요. 예, 오른손 주시고요. 네. 네, 왼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제가 맥을 보니까 이분도 이렇게 신경을 쓰거나 긴장을 하면 입속이 잘 헐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이제 구내염이 잘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심소장에 화가 좀 쌓여 있는 편이라 신경 좀 쓰셨거나 이제 이러면은 입에 이제 뭐 이렇게 뾰루지가 나거나 구내염이 생기거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가슴이 아까 두근두근 하시는 거는 심장 기능이 그렇게 튼튼하신 편은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긴장 잘하세요, 이분도. 예, 그러니까 뭔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지나치게 긴장을 하는 거고 나중에 이런 분이 이제 협심증 이런 거 오실 수 있는 체질이세요. 그래서 맥을 보면 그런 쪽으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시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뭐 신경 쓰실 일이 생기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기가 쉬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증상 한 가지는 제가 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건 이제 뭐가 하나 있어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뭐냐 하면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창피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입속이 잘 헐실 수 있다 그랬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음부가 가렵거나 쓰리거나 이런 음부 소양증이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체질적으로. 그게 무슨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화가 많이 쌓이면 그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심하면 이제 뾰루지 나거나 그건 이제 민감하신 분들이 오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증상이 혹시 오면 산부인과가 뭐 질염이라고 얘기하거나 해서 항생제 주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화가 쌓여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흩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면 입속에 이제 구내염 잘 생긴다든지 음부 소양증이나 아래가 가렵거나 이제 뾰루지 나거나 이런 게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놀란 것처럼 이런 증상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계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맥을 보면 이제 이분은 화가 잘 쌓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쭉 지금 이제 말씀 안 하셨어도 저는 그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없으셔도 나중에 올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치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네. 이쪽에 계신 분이요.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게 왼쪽 눈이 침침해가지고 네. 가끔 이게 인공 눈물을 넣거든요. 그러세요. 그런데도 안 네. 좋아져요. 네, 네. 그러면 그 인공 눈물 넣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몇 년 됐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자주는 안 그러고 네. 이게 침침할 때마다 넣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네,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놀 때뿐이고 다시 그렇죠. 아까도 제가 이제 네.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눈물샘 뚫어주고 이런 것도 하는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일로 이제 오장의 전기가 잘 오르고 화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냥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50대 초반. 90대 초반이세요. 네, 그럼 폐경 되셨어요? 네, 됐어요. 되셨어요. 예, 제가 이제 우선 맥을 좀 봐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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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사시는 분인데요. 예. 오늘은 다 이렇게 이쁜 분들이라 화가 많으시네요. 예. 제가 부정맥도 좀 있어요. 네. 긴장할 때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긴장 안 해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긴장한다고 생각을 안 해도 몸이 긴장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들 이제 나는 못 느끼는데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가 인지한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작용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왼쪽으로 눈이 더 건조하시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눈은 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맥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 있는 맥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맥이 상당히 팽팽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간 기능에도 문제가 오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왼쪽 오른쪽 볼 때 왼쪽이 더 불편하시다는 거는 그쪽하고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 하면 과로는 안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50이 넘으면 간 기능이 여자나 남자나 간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때에 도달하셨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동안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생리하셨죠. 출산하면서 이제 피가 많이 모자라졌죠. 이러니까 그게 피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좀 혈허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을 하더라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그 이제 형평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뭐 이쪽은 혈에 관한 그런 증상이 올 수 있고 이쪽은 이제 기가 허해졌을 때 올 수 있는 증상이 있고 근데 이분은 제가 맥본 거하고 증상하고도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관 기능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간 기능을 뭐 좋게 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여성들이 폐경이 되거나 폐경이 되고 50이 넘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보혈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고단백 식품을 좀 충분히 드신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살이 좀 찌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체중이 더 늘어나시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운동 같은 거를 좀 적당히 하셔서 이제 체중이 더 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은 지금 인공 눈물 갖고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제일 좋기는 이제 요 보혈을 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이런 이제 한약을 좀 드셔야 눈이 이제 이렇게 침침하거나 뻑뻑하거나 이런 거 이제 조절이 되실 수 있고 시력이 저하되는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안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예, 여기 계시는 분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한 보름 전서부터 네. 이 눈에서 이렇게 거미줄 같이 막 네, 이렇게 네. 보이고 네. 바닥에 이렇게 하면은 네. 물방울처럼 막 참 물방울처럼 네. 까맣게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근데 네. 병원에 가도 별 이상이 없다 그래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네. 바닥에 보면 이렇게 물방울 같은 예, 게 예. 보이는 것 같고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올해는 안 되셨어요? 올해는 안 되고 네. 한 지금 열흘 정도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럼 그럼 갑자기 그래. 그러셨네요. 네. 제가 맥을 좀 우선 보겠습니다. 네. 오른손 주시고요.
왼손 보시고요. 이분도 조금 이제 조심하실 게 몇 가지 있으신데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시간이 짧아서 강의 중에 그거는 이제 뺀 부분인데 이분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이제 비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네. 어려운 말로는 비문증이고 눈앞에 이렇게 뭐 검은 꽃이 보인다든지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든지 네. 그거는 이제 간 신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뭐 올해는 안 되셨고 한 열흘 정도 되셨다고 하지만 네. 이게 나타난 거는 열흘 정도 되셨어도 사실은 그 뿌리는 훨씬 오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간이나 신장 기능이 허하게 타고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허해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타고나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저 연세상으로도 이제 그 간신이 나빠지는 그런 때에 도달하셨을 걸로 제가 보여져요. 네. 그래서 눈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면 특히 이제 간신이 허하면 진액을 잘 올려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거나 또는 이제 검게 이렇게 보이거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물방울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거는 안과에서는 어떤 저기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런 허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눈에 오는 건 열증이나 허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 기능이 허하면서 요로 화가 오르니까 이제 이렇게 눈이 침침하거나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과로를 안 하시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마 최근에 좀 과로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로를 안 할 때는 조금 덜하고 네. 또 이제 과로를 하거나 신경 바짝 쓰시면 그런 게 더 오실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실 때는 간신 기능을 보호하는 이런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좋고 네. 평상시에는 저런 소간 있잖아요. 네. 소간 같은 거를 전에는 날거 드시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싱싱한 거 네. 구하기가 힘드시면 간전을 좀 붙여서 드세요. 네. 네, 이렇게 얇게 썰어서 그죠? 네. 붙여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자주 드시는 것도 이제 보완이 되실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식품으로는 이제 고단백 식품 또 특히 소간 아. 이런 것이 드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시고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예. 여기 계신 분. 예, 말씀하세요. 저는 저녁에 잘 때 이렇게 네. 푹 자야 되는데 실컷 자고 일어나도 뭐 2시간, 네. 3시간 이렇게 잠을 자주 깨요. 아, 주무시다가요? 네. 네, 네. 그러시고 그러면 깼다가 또 다시 잠드는 거는 수월하세요? 그렇다가 이제 뭐 한참 있다가 또 뭐 어쩔 때는 1시간도 있다가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다가 자주 깨시고 깨서도 좀 빨리 잠이 안 드실 때가 네, 있고. 네, 예. 네. 그러면 화장실은 좀 많이 다니세요? 예, 그 시간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가요. 예. 아, 그러세요? 예, 깨면 화장실을 가지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오래 되셨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른손 주시고. 네, 이쪽으로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오래 되셨으면 이렇게 몇 년 되셨어요? 네. 야, 그러셨어요. 지금 이제 이분 맥을 보니까 우선 제가 두드러지는 게 지금 현재 살짝 몸살기 있으시거든요. 네, 네. 몸이 좀 개운치 않고 찌뿌듯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생각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그냥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잠을 자야 될 텐데 깨어 있는 거죠, 머리가 자꾸. 예, 그러다 보니까 숙면을 못 하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젊으셨을 땐 괜찮지만 연세가 드시면 방광 이제 소변 기능으로 조금 문제가 오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으세요? 소변 불편하신 적이?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광 기능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편이라 아마 이제 밤에 주무실 때 생각 많으신 거 하고
또 소변 보러 다니시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숙면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것이 이제 생각이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을 잘 때도 이렇게 꿈 같은 것을 좀 많이 꾸거나 네. 그래서 이제 숙면을 못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가 항상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몸에 이렇게 이제 노폐물 같은 게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고 머리가 띵하고 막지가 않거나 또 앉았다 일어나면 살짝 핑 돌거나 많이 네. 어지럽지는 않으실 네. 거예요. 근데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어요. 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숙면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밤에 머리 쪽으로 이렇게 그 화가 안 올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정을 하면서 눈이 감기고 잠이 와야 되는데 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자꾸 화가 오른다는 얘기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방광기는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거든요. 이분도.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보면 괜히 또 소변도 한 번씩 보러 다니시는데 방광 기능도 좀 약하게 타고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특히 이게 치료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실 때 저녁 식사를 좀 일찍 적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녁 몇 시쯤 드세요? 불규칙적이에요. 예. 8시 이후로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7시 이전에 이제 식사를 하시도록 하고 네. 식사 양은 늦을수록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배부르게 뭐를 잡수면 우리가 이제 이 머리가 숙면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가 이제 편안하지 않아도 숙면을 못 할 수 있으니까 잡수시는 거 우선 조반석죽을 꼭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위주로 식사하시고 네. 저녁은 이제 허기만 면할 정도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은 더 그거를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분은 상당히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러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가 오실 수 있냐면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 그런 네. 체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이후에는 움직임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숙면을 하실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눈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되게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조반석중만 잘 지키셔도 우리가 숙면을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